안녕하세요. 사쿠라 미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일본 항공사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년간 살아온 고국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10살 때부터 항공사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하늘을 날며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24살에 일본 최고의 항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승객들을 정성껏 모시는 일이 자랑스러웠죠. 일본의 하늘의 얼굴이라는 말에 책임감도 컸고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단정히 하고 메이크업도 완벽하게 했습니다. 승무원 매뉴얼은 거의 외울 정도로 읽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유지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6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항공사의 최고 서비스상도 2번이나 받았죠. 그런데 2년 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서 항공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 채용이 줄었고 곧 구조조정이란 말이 돌기 시작했죠.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할 때마다 누가 오늘은 불려갈지 모르는 불안한 분위기였어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승무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퇴직금 얘기, 이직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호 씨는 어디 갈 계획이에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저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회사가 제 평생 직장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다 작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월급이 15% 삭감된다는 공지가 내려온 거예요. 게다가 한 사람이 담당하던 업무를 두 사람이 나눠 하던 것을 이제는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해야 한다고 했죠. 휴식 시간도 줄어들고 해외 체류 수당도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의하지 못했어요. 항의하면 다음 구조조정 대상이 될 테니까요. 더 마음 아픈 건 부모님 상황이었습니다. 오사카 외곽에서 작은 일식당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은 코로나 이후 손님이 급감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가끔 전화로 통화할 때마다 우리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아버지의 머리가 반년 만에 하얗게 변한 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분들이 노후에 이런 고생을 하시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 무렵부터 국제선에서 만나는 한국 승무원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한국과 일본 노선은 자주 담당했기에 얼굴을 아는 승무원들도 있었죠. 한 번은 서울에서 환승 시간이 길어 한국 승무원 유미 씨와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습니다. 유미 씨는 저보다 경력이 짧았지만 자신의 회사에 대해 자신감 넘치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지난해에 오히려 신입사원을 더 뽑았어요. 국제선이 점점 확대되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어와 영어를 할 수 있는 승무원이 부족해서 찾고 있답니다. 유미 씨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러움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항공사는 일본 항공사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던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역전된 상황이 된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비행 중에 일본인 비즈니스석 승객에게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뉴욕으로 가는 장거리 비행 중이었어요. 승객 중 한 일본인 사업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죠. 사쿠라 씨,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한국 항공사를 이용할 때가 더 많아졌어요. 서비스 품질이 더 좋거든요. 특히 승무원들이 더 활기차 보여요. 일본 승무원들은 요즘 너무 지쳐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서비스 품질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손이 부족해 무리하게 일하다 보니 미소 짓기도 힘든 날이 많았으니까요. 비록 표정은 유지했지만 승객들은 우리의 진짜 상태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동료 카나코 씨의 소식을 들은 건 그 직후였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일한 카나코 씨가 갑자기 사직서를 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결혼 때문에 그만두는 줄 알았는데 점심시간에 그녀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죠. 사실 한국항공사로 이직해요. 이미 면접도 끝났고 다음 달부터 시작할 거예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나코 씨는 저보다도 더 회사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이직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미호 씨. 한국은 우리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우리 경력을 인정해주고 더 나은 대우를 해준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일본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걸까? 나도 카나코 씨처럼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걸까?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일본을 떠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이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쪽지를 남겼어요. 미호 씨 이름이 리스트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인사팀에서 일하는 친구가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음 달 구조조정에서 제가 해고 대상이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는데 그냥 숫자로만 계산해서 자르겠다는 거였죠. 퇴근 후 혼자 공항 구석에 앉아 울었어요. 그동안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평생 이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꿈도 물거품이 되었고요. 다음 날 출근길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는데 마침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기 침체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해외 취업이 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순간 문득 카나코 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바로 그날 오후 인천-도쿄 노선 비행에서 한국항공사의 인사 담당자 김현수 씨를 만났습니다. 카나코 씨를 통해 소개받은 분이었어요. 김현수 씨는 저보다 4살 많았지만 이미 인사팀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중 잠깐 시간을 내서 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쿠라 씨, 우리 회사는 지금 일본어와 영어에 능통한 승무원을 찾고 있어요. 특히 일본 노선이 확대되면서 일본인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승무원이 필요해요. 카나코 씨가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쿠라 씨의 경력과 실력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김현수 씨는 구체적인 채용 조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급여는 일본보다 오히려 조금 높았고 무엇보다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구조조정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일본어 능력을 높이 평가해 특별 수당도 지급한다고 했죠. 저희는 해외에서 온 직원들을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주거 지원부터 언어 교육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쿠라 씨가 한국에서 일하시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김현수 씨의 제안을 듣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해고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는 건 너무 큰 변화였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죠. 무엇보다 부모님을 두고 멀리 떠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죠. 처음에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어요. 미호야, 너는 아직 젊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는 게 나쁘지 않아. 우리는 괜찮으니 내 미래를 위해 결정해.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신없이 일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결국 김현수 씨에게 연락해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온라인 면접을 준비했어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웠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표현들이요. 면접 날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온라인 화면 너머로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면접은 예상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어요. 일본 면접처럼 딱딱하고 형식적이지 않았죠. 오히려 제 의견을 물어보고 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사쿠라 씨는 6년 경력이 있으니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우리 회사의 일본인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일본 항공사에서 배운 섬세한 서비스 정신을 살리면서도 한국 항공사의 활기찬 분위기에 맞게 적응하고 싶다고요.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해보니 조건도 좋았어요. 급여도 일본보다 나았고 주거 지원까지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최종 결정을 알리는 건 여전히 어려웠어요. 특히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죠. 우리 딸이 외국에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결국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을 벌어 부모님께 보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비행기 타고 금방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아버지도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부모로서 바라는 전부다. 그렇게 저는 1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짐만 챙겨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 비행기를 타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일본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현수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회사에서 준비한 원룸 아파트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잘 갖춰져 있었죠.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회사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일본인 승무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적응할 수 있었어요. 교육 담당자인 이지연 씨는 영어와 간단한 일본어로 소통하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제 담당 멘토였어요. 사쿠라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누구나 적응하기 어려워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한국 회사의 분위기는 일본과 많이 달랐습니다. 수직적인 일본 조직 문화와 달리 한국은 의외로 수평적인 소통이 많았어요. 상사와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진지하게 검토해 주었죠. 물론 존댓말과 예의는 중요했지만 일본처럼 모든 말과 행동에 지나친 제약이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표현은 배웠지만 빠른 대화를 따라가긴 어려웠죠. 다행히 동료들이 이해해 주었고 중요한 내용은 영어나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카나코 씨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는 이미 3개월 먼저 와서 적응하고 있었거든요. 미호 씨,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 첫 비행은 서울 마이너스 도쿄 노선이었습니다. 익숙한 노선이라 다행이었어요. 일본인 승객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맡았죠.
처음으로 한국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승무원으로서의 기본은 어디서나 같았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은 날 정말 기뻤습니다. 일본에서보다 조금 더 많은 급여에 해외 직원 특별수당까지 더해져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바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동료들과 함께 한국식 삼겹살을 먹으며 작은 성공을 축하했죠. 사쿠라 씨, 축하해요. 이제 정말 우리 팀의 일원이 되었네요.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이제야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갔고 한국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김치도 잘 먹게 되었죠. 6개월이 지나자 회사에서 저를 일본 VIP 고객 전담 승무원으로 발탁했습니다. 일본 기업 임원들이나 유명인들이 탑승했을 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단지 많은 승무원 중 한 명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거죠. 사쿠라 씨의 섬세한 서비스 정신이 우리 회사의 강점이 되고 있어요. 일본인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김현수 씨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해고 위기에 있던 제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인정받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다니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난 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정규직 전환과 함께 팀장 직책까지 제안받았습니다. 일본인 승무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역할이었죠. 고민 없이 수락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 새로운 고향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부모님께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식당도 조금씩 손님이 늘어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 성공 소식에 기뻐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구경시켜드리고 제가 일하는 모습도 자랑했죠. 미호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도 마음이 놓인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는데 내 선택이 옳았던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눈물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결정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지금은 한국항공사에서 일본인 승무원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일본에서 미래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한국에서의 기회를 소개하는 일이죠. 매달 도쿄에서 채용 설명회를 열고 지원자들을 면접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20명의 일본인 승무원을 채용했습니다. 사쿠라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일본에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신입 승무원 하루카 씨의 그 말을 들으며 3년 전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막막하고 불안했지만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죠. 일본 경제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본에서의 좌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요. 특히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기회가 많은 나라입니다. 지난달에는 특별한 손님이 우리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일본의 유명 IT 기업 사장님이었죠. 제가 특별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었고 대화 중에 그분이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쿠라 씨,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 일본 마이너스 한국 지사 연결 업무를 맡아줄 수 있을까요? 연봉은 지금의 2배를 드리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보다 2배의 연봉이라니 꿈 같은 제안이었죠. 부모님도 더 잘 모실 수 있을 테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장님은 제 대답에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아름답네요. 비행기에서 내리시면서 그분이 명함을 주시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일본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건 단순히 일자리를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죠. 언젠가 일본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배운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 일본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3.1절이라고 해요. 한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카나코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소. 지금의 일본도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오. 서로 배우고 도우며 함께 나아가야 하오. 그 말씀에 뭉클했습니다. 한때는 서로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웃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이 나라의 빠른 변화와 혁신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고 젊은이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이 넘쳐났죠. 특히 한국 항공사의 빠른 성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일본 항공사의 뒤를 쫓아가던 후발주자였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보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사쿠라의 한일 브릿지라는 채널인데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기회와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의 좋은 점들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구독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었어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저처럼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앞으로의 계획. 저는 일본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하면 함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국을 오가며 문화와 비즈니스 교류를 돕는 일도 시작했어요. 어제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많은 질문을 했죠. 그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사쿠라 씨는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한가요? 일본이 그립지 않나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일본이 그립습니다. 그곳은 제 고향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어떤 곳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 아닐까요? 한국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어요.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다면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길이 펼쳐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일본 항공사의 구조조정 대상자였던 한 여성이 이제는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정의 한가운데서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일본이 요새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취업하고 있네요. 지진에 화산의 경제도 안 좋고 한국이 대세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사연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의 눈물 하늘솜이었어요.